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오신 고객님이에요. 멀리서 찾아주셨고 아침에 10시에 오셨어요. 10시에 오셔서 지금 작업이 끝나니까 너무 늦었네요. 6시가 많이 넘고 7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객님 이렇게 보시듯이 저희 영상에 올라와 있는 거랑도 많이 비슷하게 작업이 많이 돼요. 근데 보다 보면은 약간씩 틀려요. 뭐 커튼을 하신 분, 안 하신 분,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을 하신 분, 안 하신 분, 뭐 뒤에 이제 스위치를 하신 분, 안 하신 분, 이렇게 조금씩 다 틀리신데,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진짜 저희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인데 280A 패키지 여기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280A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280A가 들어가고, 그리고 인버터 2000, 주행 충전기 50A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속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실내에는 별도 올려놓는 건 없어요. 올려놓는 건 없고 7인승 차량이시기 때문에 이 뒤쪽에 7인승 시트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7인승으로 평소에 이용하는 거는 이용하되, 내가 놀러 가서 아니면은 어디 여행지, 아니면 그냥 여행 간 것도 아닌데 잠깐 어디 갔는데 쉬고 싶어, 이럴 때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량의 전기가 항상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차량이 이제 주행 충전이 가능한 부분으로 인해서 충전이 가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어디서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의 주시는 게 얼마나, 이걸 하면은 며칠이나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며칠, 얼마나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저장된 전기를 갖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A라는 고객님이 사용하는데 뭐 이제 전기장판을 220V를 쓰고 뭐 팬히터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를 써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단축되고 짧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라이 패턴, 루틴을 맞춰주면 요 280A 갖고선도 1박 2일, 2박 3일도 가능하신 분들도 여태까지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얼마나 사용해요? 얼마나 며칠이나 사용할까요? 며칠이나 갈까요?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쪽에 이제 280A 매립되고, 그리고 단자당 포트 여기 정확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적상계는 다른 영상도 있지만 매번 같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적상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전기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를 계산해 줘요. 배터리에 있는, 지금 현재가 배터리가 30%다. 근데 이 적상계를 설치해서 그 30%를 맞춰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적상계는 전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초기 세팅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드리고요. 프로테이지 수나 이제 용량, 그리고 수치화로 보여주니까, 숫자로 보여주니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용하는 데에서 뭐 몇 프로가 남았다, 얼마가 남았다, 이런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거포트 2개 있어요. 시거포트는 그냥 꽂으시면 바로 되시고요. 이쪽에 이제 USB랑 PD 타입 포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USB랑 PD 타입 꽂으면 되는데, 이거 빼고 USB 한번 꽂아 볼게요. USB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볼게요. 이게 얘가 이상해요. 이렇게 해서 꽂으면 USB도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꽂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 PD 타입 있으니까 고속 충전하시면 되시고요. 이 12V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고 5V 있어요. 근데 저 220V는 좀 이따 설명하고, 오른쪽 맞은편에도 있어요. 이 맞은편 같은 경우에 순정이에요. 저희가 여기저기 좀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여기도 있는데 뭐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여기 만들어 주세요, 다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선택한 거는, 만들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다 불편하면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선에서 여러 개를 따서 뭐 이쪽에다 따고 이쪽에다 따고 이쪽에 따고 이러는 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배터리에서 전기가, 포트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오버 스펙으로 약간 배선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기는 중간에서 막 따서 쓰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비할 때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안쪽에 보면은 센터 콘솔이 있어요.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220V랑 12V가 있어요. 220V와 12V가 있는데, 여기도 시동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꽂으면 바로 되세요. 요번 고객님은 무시동 히터는 안 했는데 히터 치유관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거는 제가 영상 좀 이따 끝에 부분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220V 콘센트 이쪽에 있어요. 원래는 200W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콘센트 연결은 저기에 이제 순정으로 이제 콘센트가 있으시면
아짜. 요 뒤에 있는 인버터를 연결을 해서 앞에도 2000W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기 있는 커피포트 있는데 커피포트 한번 돌려볼게요. 커피포트 이렇게 돌리면 커피포트 끓고요. 안쪽에 들어온 길에 여기 고객님 가방 한번 볼게요. 고객님 요 벽면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평소에 많이 보던 건 아니죠. 근데 고객님 이거 고객님이 장착하신 거죠? 아, 인터넷 구매? 그래서 이런 가방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열려요. 근데 여기가 떠 있어요. 아래가 없죠? 이 아래다 이렇게 조명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게 간접으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눈 비치면 안 좋으니까 저기도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가방이 있어서 고객님 요 스위치는 뭐냐면 라인 조명이에요. 라인 조명인데 이 조명이 낮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나 화나냐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화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야간에 이제 저녁에 어두워질 때 쓰는 거잖아요. 어두워질 때 쓰면 실내에서는 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밝아요. 그래서 이 라인 조명의 이제 장점은 배터리를 항상 뭐 조명을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핸드폰 조명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USB에다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꽂아서 항상 이런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 근데 얘는 항상 차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켜고 싶을 때만 오른쪽은 오른쪽을 눌러서 켜고요. 스위치는 원래 이쪽인데 이 가방에 장착이 돼서 여기서 이리로 내렸어요. 여기가 내려가지고 장착을 했고, 이렇게 조명을 항상 설치하거나 충전해서 갖고 다녀야 되는 거를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켜고 싶은 라인, 오른쪽이면은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은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왼쪽이면 왼쪽을 켜고 사용하셔도 돼요. 한쪽만 켜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양쪽을 다 켜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해 놓으니까 제가 예전에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집에서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면 어두울 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눈 감고도 저희가 막 버튼을 찾거든요. 항상 집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근데 이 버튼도 이동이 됐다고 해서 저게 이제 헷갈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고객님은 이제 고객님 나름대로 고객님 차잖아요. 저게 이제 습관이 되면 눈 감고도 가서 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정식 버튼으로 이렇게 해서 라인 조명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다들 좋아하시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니까 실내 분위기 만드는 것도 좀 괜찮고요. 그래, 안에 있는 길에 그냥 다 설명드릴게요. 들어온 길에 이제 저도 설명을 다 드려야니까. 이쪽은 이제 무시동 창문 버튼이에요. 이 창문 버튼은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거 라벨을 붙여놨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창문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후석이잖아요. 저는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창문을 움직이려면 저 운전석까지 가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뒤에 와서 창문을 조작하고 다시 스타트 버튼을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뒤에서 조금 더 쉽게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들어와요. 요거는 이제 작동중이라는 거예요. 작동중.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이 제가 좀 편하니까 이쪽으로 할게요. 지금 저쪽엔 작업 중이라서 조금만 열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 중간에 이렇게 조금만 열고 싶다, 조금만 여시고 이 버튼을 꺼주시면 돼요. 이 버튼 꺼주시면 돼요. 이 버튼 꺼주시면 되고, 이 버튼을 눌러 놓으면 창문뿐만 아니라 이제 썬루프, 요 위에 고객님 썬루프 있어요. 썬루프도 무시동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동 걸지 않고 이제 환기를 시키거나 내가 잠깐 쓰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요 무시동 창문 버튼에 썬루프도 같이 결합을 해놨기 때문에 창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썬루프랑 창문이랑 모두 다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시동 창문 썬루프 부분 결합해서 작업이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이 안쪽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 바닥 방수 매트, 요거도 바닥도 오늘 고객님 작업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한번 볼게요. 왼쪽에 이제 이쪽 위에 보시면은 버튼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실내 트렁크 버튼,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가 이렇게 닫혀요. 근데 중간에 누르면 멈춥니다. 약간의 좀 환기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최소한으로 열어주고 손으로, 여기 보시면 손잡이 있죠? 손으로 그냥 천천히, 세게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살짝만 열어놓으면은 이게 환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도 열 수 있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좀 다 당기면 자동으로 닫혀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버튼으로 이렇게 열고 중간에 멈추고 다시 누르면은 닫히고 다시 누르면은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실내에서 트렁크를 쉽게 열고 닫고 할 수 있게끔 실내 트렁크 버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닥 장판 작업 진행했는데 고객님이 무시동 히터를 안 했어요. 무시동 히터를 안 했는데 지금 고객님은 사전 작업으로 뭐 추유관 작업을 해놨어요. 그 추유관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쪽에. 아이고 팔이 짧아요. 이쪽에 있어요. 있는데 저게 이 장판 바닥 작업을 하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가려지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작업을 하려면 이걸 좀 드러내야 돼요. 시트도 빼고 레일도 빼고 이렇게 해서 옆에 라인 다 빼고 여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기 작업하는데 안 그러면 저기를 그냥 칼로 째야 되거든요. 저기를 그냥 칼로 째가지고 해야 되는데 칼로 나중에 째면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고객님은 히터에 관한 장착에 대한 부분이 단 1%라도 있으면 그냥 이게 비용은 들어요. 비용은 드는데 우선은 히터 작업 비용에 어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먼저 해놓으면 그 정도가 조금 들고, 그리고 나중에 히터 작업하러 오시면 여기에 작업했던 금액이 그 히터 작업 최종 작업에서 빠져요. 그래서 원래 하던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얘를 하는데 10만 원 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90만 원만 결제하시면은 이게 이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90만 원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금액은 항상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좀 진행했어요. 고객님 차박 매트도 구매하셨고요. 구조 변경도 진행을 하세요. 왜냐면 2열이 평평하게 진행이 됐겠고 레일이 앞으로 쭉 다 밀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구조 변경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조 변경도 진행을 해야 되고, 따르게 특이한 건 없어요. 사용하시기는 굉장히 편하게 해놨는데 특별하게 이제 문제 있었던 것도 없고 고객님 차량 깨끗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작업해드렸어요. 이제 차박 매트 깔아볼 건데 차박 매트는 깔고 블로그에다 남겨놓을게요. 고객님 너무 늦어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지금 설명드리는데 옆에 계시는데 이거 다시 좀 추가적인 설명드리고 블로그에다가 이제 매트는 블로그에다가 사진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하이리무진 스타일 커튼이에요.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쳐서 이렇게 닫아요. 그리고 이 커튼 때문에 뒤에가 안 보여요. 후방이 안 보이는데 스마트 룸밀러 파인뷰 LX5를 장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룸밀러가 장착이 됐어요. 근데 요번 룸밀러 장착하는 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는 옵션으로도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리프트에 있는 룸밀러보다 지금 아직은 현재는 솔직히 좀 순정보다는 사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나와요. 카메라가 나오는데 뒤에가 지금 저렇게 막혔어요. 저렇게 막혔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뒤에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후방을 확인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해서 상하 조절로 약간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가능하세요. 근데 이거 보시면 원래 있던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있던 브라켓 룸밀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룸밀러 브라켓도 고객님 변경을 해가지고 이 파인뷰 LX5에 그냥 룸밀러 딱 맞게끔, 그래서 여기 뒤에가 아예 그냥 룸밀러처럼 원래 순정 룸밀러처럼 돼 있어요. 근데 단 여기 배선이 조금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뒤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룸밀러, 이걸로 좀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이 모두 다 완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께 빠르게 설명드리고 고객님 부산 가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작업 마치겠습니다.